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또 불편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교육 제도를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저요? 전 솔직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제 와이프에게 늘 말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를 한국에서건 한국 밖에서건 한국의 공교육에서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 물론 그 약속은 100%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한국 기준으로 고1이지만 2년간은 한국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한국 교육 시스템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아주 소수 학생들을 위한 그 엘리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이라고 해서 뭐 다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소수만,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 대학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명문대 아니면 의대 그런 곳에 진학하는 학생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일반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아주 소위 상위 5% 정도 이런 학생들이라면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교육 시스템 하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교육을 많이 하던 학교 교육 공부만 열심히 하든, 근데 솔직히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대한민국의 상위 5% 안에 들기 어렵습니다. 사교육 엄청 받아야 되고요. 그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그렇게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상위 5%다. 이런 학생이 그냥 학교 수업만 정말 열심히 듣고 5% 안에 드는 학생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어쨌든 사교육의 도움을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5% 안에 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가능성이란 건 이제 소위 말하는 명문대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전공, 당연히 이제 최상위 학생들은 요즘 아주 국내 의대 열풍이죠. 의대에 진학하겠고요. 하지만 나머지 그럼 95%는 뭡니까? 95%는 뭐냐고요?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 차상위 학교들에 또 가겠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계속 좀 더 낮은 레벨의 학교들 가겠죠. 하지만 경쟁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쟁력이 없다고요. 정말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상위 30%는 공부 안 하는 학생입니까? 상위 30% 고등학생 기준으로 그런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학생들은 그러면 사교육 안 받습니까? 그런 학생들도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30%잖아요. 그러면 좋은 학교 가겠습니까? 좋은 학교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선택하셔야죠. 저는 대충이라고 좀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한 중학교 2, 3학년 되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되면 부모님 눈에도 보여요. 얘가 물론 간혹 가다는 아니죠. 소수의 학생은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소위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가고 이런 학생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입시 시스템에서는
중학교 때 못한 친구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잘한다. 이런 친구들은 딱 이런 경우예요. 뭐 수학을 엄청 잘한다든가, 예, 수학을 엄청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진짜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학 엄청 잘하는 친구들. 뭐 소위 말하는 수학, 영어, 국어, 뭐 요런 거, 과학, 요런 거 정말 특이하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중학교 때 뭐 전체적인 성적이 나쁘더라도 고등학교 가면 뭔가 확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수학이나 과학, 뭐 수학이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수학입니다. 대한민국에선. 근데 포인트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라면 벌써 한 중3 되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여러분. 부모 눈에도 보이고, 예, 보입니다. 학생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을 내리세요. 왜 한국에서 계속 그렇게, 예, 희망 고문하면서 혹시나 되겠지, 혹시나 고등학교에서 3년간 열심히 달리면 되겠지. 근데 내 아이만 열심히 달립니까, 여러분? 잘하는 학생은 더 달립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더 달린다고요. 그러면 그거 만회가 되겠습니까? 내 아이도 열심히 하지만 더 잘하는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입시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웬만큼 해가지고는 정말 두각을 나타내기가 참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밖으로 나온다면 뭐가 돼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영어만 되면요, 영어만 되면 한국에서 그 정도의 그 공부 깜냥이 있는 학생들은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늦게 나오면 영어가 또 받쳐주지를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유학 온다? 영어가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힘은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한국 밖에서 경쟁하려면 영어도 적어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오거나 대학교 때 오면 이게 영어적으로 베이스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조금 힘듭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공부는 잘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취업이나 해외에서 취업이나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뭔가 분명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적인 그런 베이스까지 잘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학교 고학년 때나, 예, 그 전에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아이는 한국에서도 된다. 상위 5% 확신한다. 무조건 된다.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국 학생이 한국에서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는. 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절대 들러리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 5%의 들러리 세우지 말라고요. 오히려 밖에 나오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5% 아이들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도 훨씬 더 서울대, 연고대보다 더 좋은 대학들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입니다. 네, 꼭 서울대, 연고대 못 간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해외에 나오면 더 나쁜 대학 간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밖에서는요, 얼마든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좋은 대학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왜 대학 갑니까? 현실적으로 취업 잘하려고, 좋은 직업 가지려고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좀 더 대우받고 일하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막 학문만 탐구하려고 대학 가는 학생들 몇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가고 한국 밖에 있는, 예, 소위 말하는 해외 명문대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 좀 더 좋은 커리어를 한국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말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아저씨가 이렇게 그냥 떠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진지하게 한번 내 자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 뭘까? 그냥 한국에서 무조건 같이 달리는 걸까? 아니면 그래, 늦지 않았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한국 밖에서는 있을지 몰라,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왜 못 도전하십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밖에서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학생들이 한국 안에서, 국내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 대학에, 그냥 평범한 대학에,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머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학생들은 뭔가 그런 공부나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DNA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상 만들어진 DNA겠죠. 근데 그 DNA를 한국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한국 밖에서 활용할 때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